노트는 딱 요 정도 두께의 문법 전용 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딱 요 정도 두께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필기를 하는데 요거를 3등분을 해야 됩니다. 3등분. 왜 3등분을 하냐면 문법은 어떻게 나눠져 있니? 문법은 의문론 또 의문론 다음에 순서적으로 의문론, 어휘론, 그 다음에 통사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세 파트가 문법 전체거든요. 번호로 따지면 1번, 11번부터 12번 정도까지가 의문론, 그 다음에 12번부터 14번까지 어휘론, 혹은 14번부터 15번까지가 통사론, 뭐 이렇게 전개가 될 거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앞부분에는 개념 정리를 좀 써놓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는 내가 모의고사 풀거나 아니면 문제 풀다가 틀린 문제, 어려운 개념 나와 있는 거 보충해서 붙여놓는 식으로 해서 한 권을 딱 만드는데 여름 때까지 해서 한 6월 정도 끝나면 그 한 권 정리가 다 돼서 내가 문법 개념 모를 때마다 뒤적뒤적거려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그럼 여기다 뭘 적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의문론에서는 당연히 의문의 개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의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의문의 변동이죠. 그렇죠? 의문의 변동.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의문의 변동에 대한 개념 정리를 못해서 문법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의문의 변동 파트에 대한 개념 정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좀 외워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 정리만 잘하면 될 것 같고 이게 거의 이것만 끝나게 되면 문법 파트의 한 30%는 끝나게 되는 거니까 요거 정리 좀 잘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휘론 뭐와 관련된 거겠어요? 단어라면 품사와 관련된 거죠. 그렇죠? 품사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문장 성분. 당연히 단어니까 합성어, 파생어 들어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서술어의 자릿수. 그 다음에 올해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용언의 활용. 그 다음에 형태소 개념. 형태소는 좀 애매해서 그냥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통사로는 문장과 관련된 거니까 문장의 짜임. 사동피동. 사동피동문들은 2013년도 수능에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높임법도 역시 2013년도 수능에 나왔던 거고요. 문장의 짜임은 작년 수능에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시제화상도 작년 수능에 나왔던 겁니다. 시제화상. 뭐 대충 뭐 이 정도 내용이 돼. 생각나는 것만 이렇게 적었으니까 이런 파트가 나오게 되면 그 파트 찾아가서 필기해 놓고 정리해 놓을 거 정리한 다음에 하나씩 하면 되니까 문법은 6월 전에 끝나는 게 나의 목표니까 6월 전에 끝내서 6월 평가원 볼 때는 문법에서는 거의 안 틀릴 수 있도록 일단 외워야 될 거는 부지런히 좀 외워 놓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오늘 의문의 개념하고 의문의 변동까지는 못할 것 같고 의문의 개념 설명하면서 의문 문제가 나오면 뭘로 접근해야 되는지 앞에 선행반에서 했던 사람들한테 의문 문제는 다 무슨 문제다? 의문 문제는 전부 다 무슨 문제? 발음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 그거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합시다. 의문이 뭐니? 소리. 의문 소리에 나와서 또 음소, 운소. 야 너무 어려운 말이다. 몰라도 돼 그런 건. 이 문법을 잘 몰라서 내가 문법 개념서 같은 걸 사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문법 자체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문법은 학교 문법이 있고 국어 문법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는 학교 문법 개념이니까 음소, 운소 이런 거 나오는 건 너무 힘든 문제들이야.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 의문은 다시 자음모음. 그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음모음인데 개념을 설명하는 의문은 낱말의 그렇죠. 낱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모의 단위 가장 작은 단위 최소 단위 모의 그렇죠. 모의 소리의 최소 단위라는 거. 소리의 최소 단위.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얘기할 때 의문 문제는 무조건 무슨 문제다. 아까 얘기한 의문 문제는 무조건 무슨 문제다. 발음 문제다. 그러니까 이걸 절대로 명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당연히 의문의 변동이라는 말 자체가 뭐야? 의문은 발음 문제니까 의문이 변동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발음이 변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발음이 변하는 건 왜 변하는 건데 몇 가지? 의문이 변하는 이유는 몇 가지 때문에 교체, 첨가,
축약, 탈락 네 가지잖아. 그러니까 그 네 가지의 이론을 접목시켜가지고 의문의 변동을 알면 되는데 잘 들어. 제일 중요한 건 의문 문제는 자꾸 얘기하는데 무슨 문제? 발음 문제.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보는 게 제일 좋아? 발음을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발음을 먼저 해본 다음에 발음이 이상하면 이거 이상한데 왜 이상하지 찾아 들어가면 된단 말이야. 예를 들면 꽃이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꽃 되겠단 말이야. 그럼 이 꽃을 문법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어떻게 설명해 주면 될까? 그렇죠. 얘는 치읓은 음절의 끝에서 발음이 안 되니까 대표음으로 실현이 되어서 꽃으로 발음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꽃이 그러면 얘는 발음이 어떻게 돼야 돼? 꽃이가 맞잖아. 그죠? 꽃이가 맞는데 얘를 어떤 사람이 꽃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얘는 문법적으로 설명이 가능해 불가능해? 설명이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그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지. 꽃이라고 발음하는 아이가 만약에 있다면 문법적으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해 주면 될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음이 되어서 꽃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문법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뭐가 약하다는 걸 알고 있냐면 너희들은 문법에 대한 용어가 약해 이런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설명이 너무 그럴듯한 거지 대표음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음인 디귿으로 실현을 시킨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 현상을 적용한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초성에 나오는 이응은 음가가 있다 없다? 음가가 없으니까 연음이 되어서 꽃이로 발음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는 꽃이라는 말은 잘 눈에 안 들어오고 앞에 나와 있는 그럴듯한 설명들만 눈에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맞아 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의문 문제는 발음 문제니까 실제로 발음을 내가 해봐서 얘가 맞냐 안 맞냐를 따져본 다음에 틀렸다면 이게 뭐가 틀렸지 설명을 보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지. 문제 푸는 그 속도를 따져본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명심하세요 그거를.